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상마당 계속 이어서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 플레이 나우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나우를 이번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나우에서 HTML 사스로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선 이것 또한 스크립트로 해시태그를 통해서 필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크업 단계에서 보면 이 아카데미 나우랑 이 플레이 나우랑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요. 더보기 아이콘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아이콘을 유사한 걸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그려도 될 것 같거든요. 직접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보고 탭 메뉴와 리스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섹션에서 헤딩 MD라는 걸 사용했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얼라인 보스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마당에 사용했던 섹션을 그대로 복제를 해주시고요. div와 섹션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아카데미 나오기 때문에 복사 붙이기를 할게요. 자, 더보기 버튼이기 때문에 링크가 되겠죠. 클래스 btn more라고 만들겠습니다. 아이콘만 있기 때문에 대체 텍스트를 아리아 레이블로 대신할게요.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만들고요. 정확하게 되면 아카데미 나우 더보기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또 리스트가 갈 텐데요. 리스트에 링크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미지와 배지,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제목, 날짜 등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 삼아서 하나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미지가 마우스를 올리면 현재 이렇게 딤드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딤드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div를 하나 묶어주게 될 거고요. 클래스를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아카데미 리스트라고 해도 좋겠지만 이 리스트 자체를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 타입 1이라고 할게요. 리스트의 종류가 많을 걸 예상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그대로 이미지가 아니라 리스트 타입에 1에 있는 이미지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거 자체를 단독적인 컴포넌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썸네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썸네일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배지가 붙어 있죠. 배지는 지금 포지션을 이용해서 위로 덮어주고 있는데요. 전체 전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렐러티브가 되고 그 밑에 배지가 들어있는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배지라고 만들어 두고요. 부산이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div에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타이틀, 날짜는 데이트가 두 가지 종류거든요. 네,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둘 다 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마크업 순서를 제목 다음에 썸네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통해서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업 순서를 먼저 이렇게 제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했던 이미지들이 있죠. 썸네일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이미지스에 poster.png를 넣어주고요. 대체 텍스트는 타이틀이 될 거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넣어주고요. 제목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접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의 해주겠습니다. 각각 구분짓기 위해서 요소를 각각 감쌀게요. 스팬으로 감싸주고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팬으로 감싸주겠습니다. 리스트 타입 1에 이런 부속품들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이 상태로 마무리를 짓고 이 중간에 해시태그만 하면 되겠죠. 해시태그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UL을 통해서 해주고요. 클래스를 리스트 해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li 태그에 버튼을 넣어서, 버튼을 해야만 클릭해서 활성화되고 페이지 이동도 안 하고 기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타입을 버튼으로 해서 서브밋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적당하게 넣어주는데 이것도 해시태그 등록된 수만큼 여기에 나열이 되겠죠. 요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한번 쭉 드래그해서 넣어보는데, 사실 이거는 무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넣는 것은 이 몇 개만 넣어주고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해시태그의 종류를 나열한 다음에 그 앞에 해시를 붙이는 걸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붙여넣기 하고 닫기를 같이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게 되면
뭐 투박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의 구조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왼쪽으로 붙어 있는 게 가운데 정리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할 텐데 기존 사이트 보면 계속 가운데 정렬을 향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나우만큼은요. 그래서 아카데미 나우의 전용 가운데 정렬 전용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main.sas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플레이드 나우에서 웹사이즈라는 것을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사이즈를 이동해서 보게 되면 변수 사스에 있겠죠. 웹사이즈는 160rm이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위해서 마진형 오토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틸리티 클래스로 만들어서 전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레이아웃의 베이스 사운드 사스에서 가운데 정렬용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mx 오토라는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드스는 앱스트랙스에서 가지고 있는 웹사이즈라는 변수를 가지고 와서 가운데 정렬의 기준인 가로 크기를 가져오게 되고요. 마진 인라인을 통해서 오토 값을 줘서 x축만 마진 레프트 라이트만 오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mx 오토라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나우가 아니죠. 이것도 아카데미로 바꿔야겠네요. 아카데미 나우라는 것을 클래스를 만들어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카데미 나우도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미 나우를 우선은 정렬을 만들기 위해서 main.sas에서 아카데미 전용을 좀 만들겠습니다. 저 주석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플레이 나우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카데미 나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주석을 하나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나우 클래스는 여기서 익스텐드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등록, 쉼표를 통해서 선택자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mx 오토를 등록하게 되면 자, 이 컴파일러가 떴는데 웹 사이즈가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습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컴파일이 소문자로 해야 되고요. 여기 익스텐드에서 mx 오토를 못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 mx 오토를 조회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base.sas를 레이아웃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위해서 use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use를 통해서 이전 폴더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바로 컴파일된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곳에서 정의된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에서 임포트하는 것처럼 SAS에서도 use를 통해서 원하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인덱스 HTML 보게 되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버튼 전용 SAS를 하나 열어서 더보기 버튼을 만들게요. btn more가 되고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btn more를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직선의 기울어진 모양의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는 SVG 아이콘을 공유한 곳에서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보더를 우선은 버텀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특정 크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해서 주게 될 거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를 통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야지 가로 크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선을 보더 버텀으로 해서 .2rem에 솔리드에 검정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 있고요. 이제 대각선만 있으면 되겠죠. 대각선은 로테이트를 돌려서 해줄 텐데 애프터로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를 통해서 컨텐트를 생성하고요. 플렉스가 분모가 되면 애프터의 컨텐트는 블록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더를 레프트로 .2rem 똑같이 해주고요. 2rem 정도 줘 보겠습니다. 애프터기 때문에 왼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선이죠. 그래서 정렬을 오른쪽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justify content를 end로 두겠습니다. 오른쪽 정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MBSP 하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쪼그라들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자, 가로 크기가 좀 들어갔네요. 위드스가 2픽셀이니까 그렇죠. 위드스가 2픽셀이 아니, 위드스 2픽셀에 보더 레프트니까 여기에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위드스가 아니라 하이트를 줘야겠네요. 하이트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짧기 때문에 한 3rem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폰트 사이즈 0은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얼라인 아이템즈 end라고 만들어줘서 밑으로 붙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회전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로테이트 해주고요. 45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5도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45도로 가주고요. 자, 회전 축이 밑으로 향해 내가 밑에 기준으로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오리진을 통해서 버텀으로 해볼게요. 그럼 버텀을 향해서 버텀 기준으로 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화살표가 유사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가 살짝 짧네요. 여기서 8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제목되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큰 형태의 버튼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정렬이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탭 메뉴 해시태그 만들어야 될 텐데요. 해시태그는 전체적으로 배경색이 좀 회색입니다. 자, 리스트이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리스트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컴포넌트에서 새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언더바 리스트.sas라고 하고요. 리스트.sas를 만들었으면 포워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에 있는 index.sas를 가지고 추가로 list.sas가 등록됐다는 걸 포워드를 시켜줘서 나중에 컴파일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list.sas를 만들 때 우리가 해시와 list type 1, 이 각각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시를 만들어 줄 텐데 여기서는 개수가 상관이 없죠. 계속 나갈 거고 플렉스로 하면 되겠죠. 갭이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갭이 한 1rem 정도 넉넉히 줘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 버튼이 존재하는데 배경색은 기본 배경색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트 크기를 조금 더 한 1.6 정도, 1.6rem 정도 줘서 적당히 키워주고요. 패딩을 좀 주면 되겠죠. 패딩을 1rem 정도 해서 좀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작아도 되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좀 살짝 작게 해서 만들어주고 활성화 됐을 때 그럼 클래스를 넣어줘야겠죠. 클래스를 액티브가 됐다면 뱀 기법을 통해서 대시 액티브를 하겠습니다. 현재 액티브가 된다면 버튼에 클래스 액티브가 들어오게 되면 배경색은 흰색을 가게 되고요. 선이 하나 추가되죠. 선이 000 그래서 검정색으로 추가됩니다. 0.1re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글씨에 따라서 늘어나는 버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주 배치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이곳 리스트 쪽을 한번 만져볼게요. 리스트는 총 현재 한 행에 6개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반응형을 고려해서 오토필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다시 리스트를 정의를 해야겠죠. 리스트 타입 21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갈 텐데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가져가는데 고정이 아니라 리핏을 통한 반응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필을 통해서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민, 맥스를 통해서 최대와 최소 값을 각각 정의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20rem에 1FR로 해서 나눠가 둘 수 있도록 할게요. 갭은 2rem 정도로 줘서 각각 아이템 간의 간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는 무조건 크기가 꽉 차야 되기 때문에 요거 썸네일은 따로 정의할게요. 나중에 또 썸네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는 가로가 100%다 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어느 정도 크게 됐죠.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rem 정도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지가 앱솔루트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A 태그는 렐러티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리스트 타입 1의 A는 포지션 렐러티브를 통해서 이곳으로 갈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이 배지 자체를 포지션을 좀 띄우겠습니다. 배지를 우선은 디자인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이곳에 다 디자인하고 나중에 파일을 좀 옮기겠습니다. 코드를. 자, 배지라는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포지션을 줄 거예요. 근데 포지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형태를 만든 뒤에 포지션을 줄 건데요. 배지 디자인이 보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색상이 다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따른 색상도 넣어주려면 이곳에 따로 클래스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약간 블루 계열로 해서 적당히 블루 계열을 아무거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 계열을 주고 그다음에 색깔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색깔이 있을 거거든요. 메인 사스에 보면 여기 색깔이 있죠. 네, 여기는 색깔을 가져가겠습니다. 홍대는 이 색, 논사는 이 색, 이런 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색으로 주고
이것 또한 변수를 통해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래스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믹스인으로 만들어서 따로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색상을 계속 반복해서 배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믹스인을 만들기 위해서 믹스인 폴더로 가서 이곳에다가 카테고리라고 했습니다. 언더바 카테고리.sas를 만들어 주고요. 파일을 만들었으면 포워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믹스인은 공간에 있는 index.sas를 통해서 믹스인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포워드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슬라이드의 배경색을 썼던 이 변수를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 지문 있죠? 이 지문도 이쪽으로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믹스인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믹스인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이곳에다가 카테고리라고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로 우리가 민수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가게 될 거고, 이 슬라이드 비지가 아니라 카테고리 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카테고리 비지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각각 이 클래스명에 맞게 매칭이 될 때마다 디자인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카테고리 비지라는 카테고리라는 믹스인을 이곳에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include 그래서 카테고리를 실행시켜 줍니다. 컴파일을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그리지 말고요. 여기다가 include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실행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지에 부산이 붙으면, 배지에 뭐가 붙으면 그럴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뜰 거예요. 왜냐면 이 참조할 이 카테고리 include는 현재 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믹스인을 로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유즈를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폴더를 위치를 기준으로 abstract 폴더를 참조를 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 믹스인에 관련된 이름이나 변수 이름을 그 이름을 즉시 그 이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에스터리스크를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데 카테고리 사스로 다시 돌아가서요. 위치로 들어가지고 index.sas에서 카테고리 넣었죠? 믹스인에 있는 카테고리 됐고요. 이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사스에서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카테고리 스펠링이 틀려서 이걸 좀 다시 정의하면 여기서 카테고리 여기도 카테고리 네, 제가 스펠링이 틀렸었네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컴파일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부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써있진 않지만 나중에 나중에 스크립트로 제어를 했을 때 요 배지에는 이제는 부산이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색이 들어갈 텐데 요 색 자체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카테고리 믹스인을 보게 되면 변수로 들어가게 되죠. 변수 색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를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로 컬러가 들어가는데 변수를 비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부산에 관련된 배경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색상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산 색깔로 정의한 것을 그대로 맞춰줘서 이 색깔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포지션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글씨를 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좀 작고 굵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배지에 보던 폰트는 좀 작다라고 해주고, 폰트 웨이트 한 700 정도 볼드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좀 작은 버튼이 되었고요. 좀 더 너무 작으니까 요게 패딩까지 좀 주겠습니다. 패딩을 0.5 REM에 1 REM 정도 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플렉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이제는 이 리스트 안에 있으면 이쪽 위치로 와야 돼요. 그래서 배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포지션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무조건 배지가 포지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배지가 누구한테 포함됐을 때, 이 리스트에 포함됐을 때. 그러면 부모가 리스트 타입 1일 때 포함이 된다면, 본인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포지션을 이때 주는 것이죠. absolute left 0, tab 0으로 줍니다. 자, 그럼 이곳에 붙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위치를 정확하게 왼쪽 위가 맞죠? 일단 위치를 오더를 통해서 각각 좀 위치를 좀 정의를 할게요.
자, HTML 좀 참조해서 위치를 정의를 해보면 썸네일, 그 다음에 배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다음에 타이틀이죠. 자, 카테고리 다음에 타이틀. 자, 그러면 요 리스트 타입 1에서 A는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될 거예요. 그리드가 되는데 요 자손들의 오더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일 경우가 있으면 오더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지는 앱솔루트니까 배지는 상관없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오더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데이트는 오더가 네 번째라고 하면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목이 이렇게 세 번째 오게 되면서 배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썸네일도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을 각각 좀 작게, 좀 더 크게 해서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뭐 폰트 사이즈를 1.6 정도 주고요. 폰트 웨이트 700 정도 굵게 주겠습니다. 패딩 블럭을 통해서 위아래 여백을 줄게요. 1rem, 2rem 해서 적당히 위아래 나눠주고요. 좀 굵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또한 폰트 사이즈를 한 2rem 정도 주고요. 폰트 웨이트 700을 주겠습니다. 자, 살짝 크게, 좀 더 커도 될 것 같네요. 2.4 정도 줘서 좀 키워주고요. 이제 이곳들은 이제 좌우 정렬이기 때문에 플렉스를 통해서 정의를 해주고 갭을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갭이 1rem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1.6rem으로 적당히 줄여줄게요. 자, 너무 줄인 것 같기 때문에 1.8 정도 적당히 해주겠습니다. 자, 여백을 주기 위해서 패딩을 탑으로 패딩 탑 한 1rem 정도 줘서 위로 좀 더 나중에는데 여기 여백이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좀 주겠습니다. 2rem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데이트끼리는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인접 형제가 클래스 데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패딩 탑은 1rem으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rem인데 이들끼리는 1rem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치만 좀 시켜주면 되겠죠? 패딩 또는 마진 해서 여백을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해시태그를 기준으로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기준으로 마진 탑을 한 3rem 정도 줘서 위로 좀 떠주고요. 요 리스트도 또한 마진 탑을 통해서 3rem 정도 줘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됐고요. 카테고리 요거 아카데미 나우를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위에 좀 넉넉하게 띄워줄게요. 그러면 메인 사스로 가서요. 메인 사스에서 맨 밑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좀 하다 말았는데 이곳에 마진 탑을 따로 새롭게 정의를 해서 10rem 정도 여백을 한 20rem 정도 되겠네요. 20rem 정도 여백을 줘서 널널하게 배치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잘 들어가는지 레이어 한번 배치시켜 봐야겠죠.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li를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위아래 여백이 좀 더 넓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스트 타입 1은 갭이 2지만 상하 갭은 한 4 정도로 2배를 정도 더 줄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요 이미지에 딤드가 파란색이 생겼었어요. 그러면 요 썸네일에 호버했을 때거든요. 이 썸네일에 호버를 하면 딤드가 무조건 생기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썸네일 클래스는 포지션 렐러티브가 될 거고요. 애프터를 미리 만들어 줄 거예요. 컨텐트로 만들어 주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셋을 통해서 꽉 채워 줄 거예요. 배경색이 들어갈 텐데요. RGBA를 통해서 색상을 하나 블루를 준 다음에 여기서 투명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이 좀 옅게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마우스 올릴 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올릴 때 배경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썸네일에 호버를 했다면 애프터는
오파시티가 1로 되고요. 그 전에 오파시티가 0이 되게 합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0.5 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색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근데 포지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지가 Z인덱스가 낮아요. 그래서 배지가 앱솔루트 있다고 하면 이때 Z인덱스를 넉넉하게 높게 줘서 배지는 이 딤드에 안 가려지게 만들도록 합니다. 이미지가 지금 보게 되면 밑에 좀 많이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100%로 하지만 이 안에 있을 경우에 카테고리 1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로 크기를 제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리스트 타입 1이라면 비율을 만들어 줄게요. 에스펙트 레시오를 통해서 3대4 비율로 만들어 주고 오브젝트 핏을 커버로 해서 다 좀 잘리더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높이도 100%로 좀 해야겠네요. 높이를 100%로 가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더라도 밑에 안 잘리고 흰 영역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HTML 사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아카데미 나우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을 해서 따로 좀 조회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바인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